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비규씨입니다. 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고등학교 친구들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잠시 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 그룹사 임원, 현대 임원이고 나이가 51세 뭐 그 정도 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봐야 되는지, 뭘 준비해서 퇴직 이유를, 그런 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분석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좀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임원 실제 제 친구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택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라는 위험 상품을 대할 때 최소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 정보를 공유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8시마다 장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제 친구의 이름은 이상원입니다. 뭐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뭐 친구니까. 자, 그 현대백화점, 처음에 입사가 현대백화점이고, 이제 임원이 된 다음에 현대그린푸드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직을 한 후에 퇴직금이 발생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채권으로,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을 투자 중에 있고, 일부는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시총이 아주 큰 안정적인 종목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길게 봐서 투자금을 2배나 뭐 많으면 3배까지도 좀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라질 모 증권사의 브라질 채권에다가 2억을 좀 투자하는 거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보다는 일단은 뭐 수익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는 최소 연 5%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삼성 배당금 지금 현재의 2.6%인데 3%로 고려했을 때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왜 언급을 해놨냐면은 상은이의 아버님이 삼성전자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하는데, 뭐 17년부터 해서 쭉 해서 한 3년 지나도 주가는 그때 주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의 상승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삼성 좋아,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다 몰빵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브라질 채권이나 채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률이 5%, 6% 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건 오히려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원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조건 잘 갈 거야. 어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주가도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투자할지를 모르겠다. 하지만은 2차 전지 중에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조금 친구지만은 조금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의 첫 질문이 어디 투자하면 돼? 이런 겁니다. 그냥 자기 사항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디 하면 돼?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픕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사 놔주세요. 그냥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기대치, 뭐 어떤 안정성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익은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 그러한 것을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방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배당으로 봤을 때에 이제 브라질 채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브라질 채권이 훨씬 높죠. 삼성전자 배당금 2.6이 아닌 3%로 고려했을 때도 2억을 투자하면 삼성전자는 1년에 600만 원이 나는데 브라질 채권은 아까 얘기 들으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제가 브라질 10년 채권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쭉 고렸을 때 브라질 채권 7.4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액으로 1천만 원으로 했던 거는 5%였던 거고요. 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몰빵에서 2년 안에 어떤 수익이 있을까?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떨까?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 금액을 만약에 뭐 퇴직금이 만약에 5억이다,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안전한 게 뭐 삼성전자야. 그렇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근데 본질로 따져보면은 삼성전자라는 거는 주식인 거고 주식은 위험 상품인 거죠. 자, 그런 데다가 몰빵을 한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죠. 자, 그럼 LG화학이냐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무조건 이게 반도체보다 더 갈 것 같다. 오케이, 그거는 뭐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요즘 그럼 분석은 해봤느냐? 그럴 시간 없다. 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왜 해야 되느냐? 2차 전지가 5년 뒤에는 뭔가 성장성이 반도체 이상으로 커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4월 중순이고, LG화학이 이제 이렇게 많이 꼬꾸라졌을 때 얘기가 아닌 평균 정도로 쭉 봤을 때 기준가를 3월 30일 자로 잡은 겁니다. 3월 30일자로 잡았을 때에 LG화학은 29만 1,000원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죠. 선거 전날 화요일의 종가가 32만 6,500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1.12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가 상승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주가 상승률로 보면 삼성 SDI는 3월 30일자로 해서 시초가가 23만 9천원 그리고 화요일날 종가가 25만 1,500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1.05 개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5%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 LG화학은 3월 30일에서 현재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2% 상승인데 삼성 SDI는 5% 상승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삼성 SDI의 성장성, 현재 영업이익 20년, 영업 성장, 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다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상원이한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게 LG화학하고 삼성 SDI면 같은 주식이면 지금 현재로는 단순 수치는 이게죠. 두 번째, 만약에 2차 전지만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만약에 봤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3월 30일 날 500불 요 금액입니다. 요 밑에 하단에 떨어졌던 게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치로 잡았을 때에 500불로 잡았을 때에 현재는 얼마냐? 어제 종가가 709불 약 42%의 상승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위험이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식은 최대가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12%였는데 이걸 잘 찝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테슬라는 42%인 겁니다. 물론 세금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이냐 삼성 SDI냐 테슬라냐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그거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뢰를 받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한 제 제안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그 위에 뭐 제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안전한 종목을 위주로 시총이 큰 종목으로 얘기했을 때 추가적인 종목은 달란트 투자 아니면 엔지니어 TV에 이렇게 분석해 놓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치거나 그러면 요게 딱 뜹니다. 요거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옛날부터 어떻게 성장을 하고 투자 금액은 어떻고 현재 공장을 얼마나 늘려나가고 LG화학이 화학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매매하면서 왜 2차 전지로 갔는지 삼성의 SDI가 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LG화학보다 좀 많은지 하지만 삼성 SDI가 왜 공장에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지 근데 왜 SK이노베이션은 뭐 그런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직접 하십시오.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큰 흐름만 먼저 짚어나가서 얘기를 드린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대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상은이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억을 위험상품이라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전기차 60% 테슬라죠. 그러면은 6천만 원. 국내 2차 전지 40%인데 LG화학이냐 삼성 SDI냐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각각 2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98년, 97년 IT가 막 성장해가지고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뭐 많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이 뭐 지금 현재 100배 간 종목들도 있는 거고. 그럴 때에 투자를 했던 그런 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느 놈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10개나 20개의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인수합병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한 20%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팡 주식 중에 일부가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일에 5년 뒤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 똑같이 나눠서 그냥 투자하세요. 시총도 비슷합니다. 물론 LG화학이 조금 더 많습니다. 뭐 하기는 하지만은 요렇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뭐 하루하루 주식을 보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 특정한 금액이 5억 이상이고 안정성을 노리면서 위험 상품의 특정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게 꼭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노하우나 아니면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고 조금 벽돌을 쌓듯이 투자에 그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뭐 그런 게 황당한 얘기지? 뭐야, 뭐 2차 전지가 뭐 2, 3년 뒤에 어떻게 된다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하는 것들이 투자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추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10월에 ITC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와 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SK이노가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ITC 쪽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면 사전 합의가 아닐 경우입니다. SK이노가 지금 미국 현지의 생산 설비를 오타가 좀 났는데 시설을 확대 중인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ITC가 너희 안 돼. 너희 쉽게 해서 영업비밀 침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안 돼.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생산 설비에서 맞는 거를 미국에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일정표를 신문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드린 거는 금년 2월 14일에 ITC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패소 판결을 이미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기라고 나와 있죠. 10월 5일 날 그래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합의되면은 뭐 SK이노가 LG화학에다가 뭐 합의금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분석이나 것은 최소 5천억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해서는 1조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영업외 수익이 그만큼이 나니까. 자, 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셔야 되고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추가 사항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즘 2차 전지 속에서 좀 핫한 게 뭐냐면은 두산 솔루스의 매각과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을 조금 올려놓는 거를 좀 해놨는데 이렇게 쭉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다가 지금 이전으로 회복하고 다시 급등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매각이 이제 나오는 그 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매각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좀 했다가 다시 올라갔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로 봐야 될 거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두산 솔루션을 지금 현재부터 다시 잡아야 되느냐 조정 뒤에 잡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두산 솔루스가 어느 정도 매각이 되는 현 시점에서 인수하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는 제3의 방법이 있는지 그런 업계 어느 게 좋은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솔루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진대진 뭐 정통부 옛날에 장관이 이끄는 그런 요새 펀드 쪽이 스카이레이크인데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51% 인수하는 6천억을 제시했다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산 쪽에서 자구책으로 KDB 쪽에 제출했던 게 우리는 8천억 자금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송내는 9천억 정도는 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겠다라고 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하는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줄었다가 거래량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르는 주식을 내가 덥석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정돼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제3의 아닌 인수회사가 확정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좀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사례가 언제냐? 동박 1위 업체 지금 현재 두산 솔루션은 동박과 관련 2차 전지의 핵심인 동박 관련되는 그런 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되는 금년 1월에 KCFT 1위 업체인 인수를 했던 SKC를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두산 솔루션은 동박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매출의 반 이상이 첨단 소재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게 SKC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SKC가 동박 1위 업체 2차 전지 관련된 KCFT를 인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20년 그러면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SKC가 KCFT 인수 관련돼서 20년 1월 1조 1,900억 최종 인수 마무리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선 협상자가 되고 뭐 그 전에 뭐 얘기되고 하는 것들이 한 1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인수 KCFT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SKC 주가가 약 1.8배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다만 요거는 코로나 사태 전입니다. 자, KCFT가 동박 시장에서 최고 기술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사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얇아야지만이 더 효율성이 있고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 KCFT가 앞으로 25년까지 SKC 내의 조직입니다. 이제는 생산 능력을 3만 톤 네 4배, 3만 톤의 4배 이상을 좀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지금 현재 뭐 다시 20년 3월에 815억을 투자해서 제5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게 다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한 2, 3년 내로 4만 톤까지도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SKC는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매출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SKC가 가지고 있는 부지 그런 쪽이 미국 조지아주, 그 다음에 중국 장수성, 폴란드 쪽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19년이 이제 인수 합의가 이제 쭉 일어났던 1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까지 쭉 왔을 때에 1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거의 1.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됐을 때에 요때에 올라갔던 요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게 딱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인수를 하고 우선 협상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모멘텀만으로 했을 때에 약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솔루스 지금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산 솔루스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인수가 다 되고 났을 때 인수회사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회사가 두산 솔루스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도 투자를 해서 단기 수익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인 거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요런 부분을 유심하게 정보로 좀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들을 뭐냐면은 단순하게 뭐가 좋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 있어서의 분석과 그 다음에 비교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만이 흔들릴 때도 자기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러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그러든지 결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고 가져가야 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상원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 전지 투자할 때 채권 쪽 관련돼서 그냥 저는 테슬라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을 좀 투자를 하고 전기차 쪽. 왜냐면 저희가 벤츠나 이런 차를 선호하듯이 전기차 나왔을 때 현대 전기차보다는 테슬라를 더 선호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현재 1, 4분기에 지금 현재 실적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어제에 뭐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지금 이제 생산도 재개돼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자금도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앞으로도 제가 타고 싶은 차의 미래는 오히려 테슬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2차 전지 부분은 경쟁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뭐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기차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오히려 테슬라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추가 정보가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SKC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KCFT 동박 업체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19년이죠. 그때에 이제 인수한다고 뭐 모멘텀이 딱 했을 때 25%가 한 달 조금 넘어서 상승을 했었고 1년으로 보면 1.8배 좋은 회사를 가져와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두산 솔루서가 올해의 작년 이익보다는 뭐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은 이익 증가율은 지금 현재의 KCFT처럼 오히려 이익 증가율이 물론 뭐 코로나 전에 발표한 얘기지만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기준치로 보면 요 정도가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급하게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수회사
협상자가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는 그 회사에 투자함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방송을 보시는 개인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분께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그런 부분의 정보를 많이 체득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십사 하고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투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얘기를 빌어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에 의해야 되고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항과 2항이 충족되지 못하면 투기일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을 하시면 제가 아침에 새로운 방송을 올려놓고 그 밑에 장전 전망이라고 8시 전에 미국의 뭐 종목, 피어 분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잘 나가고, 그럼 미국이 어떤 종목에 따라서 한국은 어떤 종목이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